아버님, 좋은 뜻은 감사한데요. 요즘 세상은요, 그냥 성실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시골 장인어른이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였다는 것을. 뭐야, 이거? MIT? 박사 논문? 이건 진짜네. 2023년 가을 경상북도 영천의 구불구불한 산골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앞에 검은색 BMW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온 차에서 내린 민주는 명품 정장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드러난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버지 집이야? 34살의 민주는 대기업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골프장과 와인바를 오가는 것이 일장인 인물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내린 아내 서연은 32살로 결혼한 지 6달 만에 처음으로 친정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서연이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닭장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구석에 쌓인 퇴비더미, 그리고 오래된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린 마당의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집 뒤편 감나무 밭에서 허리를 굽힌 채 전지가위를 들고 있던 정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8살의 만식은 낡은 작업복에 흙먼지가 묻은 채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왔구나. 그리고 이분이 사위님이신가? 만식이 흙투성이 손을 앞치마에 몇 번 닦으며 민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저런 촌티나는 양반이 장인이야? 말도 시원찮고 옷은 흙투성이. 도시 사람들과는 확실히 급이 다르군.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민준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악수를 청하는 만식의 손을 보고는 살짝 주춤했습니다. 흙이 묻은 거친 손이 자신의 깨끗한 손과 맞닿는 것이 꺼려졌던 것입니다. 허허,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마시게. 자,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시지. 만식은 손님 맞이에 분주했습니다. 직접 담근 매실청과 수세미즙을 내어주며 연신 반가워했지만 민주는 시종일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 동네에는 무선 인터넷이 안 되나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요. 무선 인터넷? 그게 뭔가? 허허.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참 어렵구먼. 만식의 순박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지만 민주는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서연은 민준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구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다고 하더라고. 만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주는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매실청을 한 모금 마신 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좀 달지 않나요? 당뇨 때문에 단 거는 잘 안 먹어서요. 아, 그래. 미안하구먼. 물을 좀 타서 드릴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주는 컵을 밀어내며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남편의 차가운 반응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만식은 직접 기른 채소들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담근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산나물들이 푸짐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위님, 이건 내가 직접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일세. 한번 드셔보시게. 하지만 민주는 젓가락질만 몇 번 하고는 배가 별로 안 고프네요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식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음식이 좀 낯설 수도 있겠구먼. 내일은 사위님 입맛에 맞는 걸로 준비해 볼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좀 예민해서요. 민준의 대답은 성의 없었고 서연은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사위님이 좀 피곤해 보이던데. 서울에서 오느라 힘들었나? 응,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 서연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무례한 행동들이 아버지를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좀 서운하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아니야, 아빠. 아빠 잘못 없어. 민준이가 사람들을 사귀는 게 좀 서툴러. 만식은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사위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직접 기른 쌀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방금 딴 상추와 깻잎을 정성스럽게 씻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오자 아버지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 서연아. 사위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텃밭에서 난 것들로 말이지. 만식의 얼굴에는 사위에 대한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식탁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아버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민준의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추쌈을 권하는 만식에게 저는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라며 거절했고 된장국 맛을 보더니 좀 짜네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은 좀 더 싱겁게 끓여볼게요. 만식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민주는 이미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식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님,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집 마련하느라 어려우시다면서요? 아, 네.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괜찮은 집을 구하려면 좀 더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시골 사람이 서울 부동산을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식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비웃음기가 어린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뜻은 정말 감사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은요. 그냥 성실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금융 구조라든지 부동산 시장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건 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서연아.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죠? 민주는 만식을 향해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 쪽인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30평짜리 아파트면 6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런 걸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만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아버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요. 요즘 부동산 투자는 거의 주식 투자랑 비슷해요. 시세 분석도 해야 하고 정부 정책도 따져봐야 하고 이런 건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민준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빠한테 왜 이래?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버님도 현실을 아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는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날 오후 민주는 혼자 마을을 둘러보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야, 진짜 깜깜한 시골이야. 장인어른이라는 분이 완전 촌사람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촌티나고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뭘로 도와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농사 짓는 사람이 서울 부동산을 뭘 알겠어? 하하. 민준의 목소리는 마당까지 들려왔고 감나무 아래서 일하고 있던 만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웃긴 게 우리한테 돈 도와주겠다는 거야. 뭘로? 감 팔아서? 아니면 쌀 팔아서? 요즘 시대에 농사로 얼마나 벌겠어. 서연이도 참 왜 미리 말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 만식은 조용히 전지가위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만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민주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위님, 김치찌개 어떤가? 어제보다 덜 짜게 끓였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일찍 잠자리에 든 후 서연과 만식은 다시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서연은 아버지 곁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가 원래 저런 건 아닌데. 만식은 쓸쓸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친구, 도시에서는 저게 예의인가? 나야 상관없지만 내가 마음 고생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아빠. 민준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아빠를 잘 몰라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되나?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게 내가 농사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보는 것 같은데. 만식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난 괜찮다. 하지만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민준이도 마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만한 태도와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 사이에서 자신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만식은 혼자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민주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려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웅얼웅얼하는 만식의 목소리가 집 한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민주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공식이 맞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군. 민주는 만식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이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일반적인 농업 관련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등수학, 양자역학, 인공지능 이론, 모두 두꺼운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만식은 낡은 칠판 앞에 서서 복잡한 수학 공식들을 적어가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공식들은 민준이 대학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고난이도의 것들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민준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칠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복잡한 계산식이 적혀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라는 한글 메모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논문 뭉치들, 그리고 그중 하나의 표지에는 정만식 박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 논문? 이건 진짜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만식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고 그 아래에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컴퓨터과학과라는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이런, 장인어른이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라고?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방에서 나온 민주는 바로 서연을 깨웠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급한 얘기가 있어. 응? 뭔데 이렇게 새벽에? 너 왜 아버지 정체를 숨겼어? 아버지가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라는 걸 왜 말 안 했어? 서연은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숨긴 적 없어. 당신이 묻지도 않았잖아. 그냥 농사 짓는 분이라고 생각했잖아. 이런 중요한 걸 왜 미리 말 안 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민준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연이 조용히 하라며 손짓했습니다. 아빠한테 들릴까봐 걱정돼. 그리고 왜 부끄러워? 아빠는 지금 농부야.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지난 사흘 동안 무시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때 문 밖에서 만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새벽에.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만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서연이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나 때문에 불편하면 내가 밖에 나가 있을까? 만식의 배려에 민준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고 서연이 아버지와 민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 방금 전에 우연히 창고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들어갔네요. 만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과거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농사 짓는 게 내겐 더 의미 있었지. 하지만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면 학위가 뭐가 중요한가? 내 아내가 아플 때 그 학위가 도움이 되었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는데 그런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만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서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난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지. 흙을 만지고 나무를 키우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내게는 더 소중했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미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지. 하지만 정작 내 아내의 마음은 읽지 못했어. 만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혼자 아프고 있을 때 나는 연구실에서 밤새 컴퓨터만 붙들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지.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하지만 아버님께서 가지신 지식과 경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나눌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 만식의 말에 민주는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학벌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다.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학위나 직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날까지의 어색함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에 무거움이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장인어른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학력과 경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 내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대단했던 사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민주는 평소와 달리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자신이 준비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지만 상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이 아이디어가 뭐가 새로운 건가요? 시장 분석도 부족하고 수익성 검토도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부장님,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는 임원진에게 보고할 수 없어요.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요한 거래처와의 만남에서도 일이 꼬였습니다. 민준 팀장님,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미흡해 보이는데요.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번 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더 나은 제안이 나오면 연락 주세요. 거래처 담당자가 자리를 뜨자 민주는 혼자 앉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을 텐데 요즘은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못했다고.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이 좀 꼬여서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장인어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였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민준이 추진하던 투자건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상사가 민준을 불러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 투자 실패로 회사 손실이 상당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이건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사전 분석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위에서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인사 조치라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오자
민주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뭐, 갑자기 아빠가 왜? 내가 그 양반한테 무시당한 기분이 어떤지 알아?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라면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숨겼어? 서연은 당황하며 민준을 말렸습니다. 여보, 술 깨고 얘기해.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냐고? 나를 바보 만들었잖아.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민주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술 기운에 더해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좋다니. 이게 말이 돼? 주말에 다시 시골집을 찾은 민주는 만식에게 날선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라고 하시지 왜 숨기셨어요?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만식은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 내가 왜 그런 걸 하겠나? 그럼 뭐예요? 저를 무시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교수든 뭐든. 이제 와서 뭔 소용입니까? 전 아무것도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만 참견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서연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되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만식은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민준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님, 내가 학위를 숨긴 건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그런 것들로 평가받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가치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벌과 지위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민준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은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팀장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 이번 투자 실패 건으로 회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타깝지만 해고 처분입니다. 인사팀장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업무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민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갑자기 왜? 서연은 깜짝 놀라며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면 돼.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민준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 너네 아버지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놨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시했을 때나 가만히 계시지 왜 자꾸 나를 시험하듯 굴어.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라면서?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민준을 말렸지만 민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회사에서 잘린 건 아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놔서 집중을 못했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민주는 술을 마시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해, 민준아. 이제 그만하라고. 너는 편하겠지. 내 아버지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니까. 나는 뭐야? 그냥 백수잖아. 그날 밤 민주는 완전히 술에 취해 서연에게 더욱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너네 아버지나 데려가.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실망이야.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화풀이해도 되는 거야? 화풀이? 이게 화풀이야?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빠는 당신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오히려 당신이 아빠를 무시하고 상처 줬잖아. 서연도 참고 있던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과 아빠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는 당신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셨는데 당신은 계속 무시하기만 했어. 무시했다고? 내가 언제냐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었어. 아빠가 해주시는 음식도 맛없다고 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무시하고. 민준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살라고? 농사 짓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아빠는 자신의 선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당신 처음 봐. 정말 실망이야. 그날 밤 서연은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면서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따로 지낼게. 아빠한테 사과할 생각이 생기면 연락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앉아있던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직장도 잃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게 뭐가 있지? 며칠 후 만식은 서연으로부터 상황을 들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계속 아빠 탓을 해요. 그래도 너희 남편이니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만식은 조용히 민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민준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혼자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위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아가신 아내에게 중얼거리며 만식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우연히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보다가 호기심에 만식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입력했는데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만식? 이게 뭐야?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만식,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명예교수, 현대 인공지능 수학의 초석을 만든 인물, 아시아 최초 컴퓨터 학습 알고리즘 개발자.
민주는 하나씩 기사들을 클릭해서 읽어나갔습니다. 만식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였는지, 그의 연구가 현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인어른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셨다고? 더 놀라운 것은 만식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한 인터뷰 기사에서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정만식 교수는 2009년 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받고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학문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며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후 아내의 암 투병 과정에서도 연구 복귀 제안을 모두 거절하며 가족 곁을 지켰다.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만식이 얼마나 큰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만식의 현재 모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 교수는 경북 영천에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학문적 성취보다 흙을 만지며 생명을 키우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민주는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뭘 알겠냐고 무시했는데 더 찾아보니 만식이 현재도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후학 양성과 기술 발전에 조용히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만식이 첫날 매실청을 대접하며 보인 따뜻한 미소, 직접 기른 채소로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가리고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진심 어린 제안들. 나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벌과 직업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아버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 방금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응.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아빠는 원래 그런 분이야. 자랑하거나 뽐내는 걸 싫어하셔.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민준아, 대단해서가 아니야. 아빠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이기 전에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걸 알아봤어야 하는 거야. 서연의 말에 민주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연아, 나 아버님께 사과드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심이야? 응, 정말 진심이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내려가서 사과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식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떤 말로 자신의 잘못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가방을 싸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가치들, 성공의 기준들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만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했던 것처럼 자신도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주는 서울에서 영천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3시간 동안의 운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만식이 자신을 용서해 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영천에 도착한 민주는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과수원에서 혼자 감을 따고 있는 만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서 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만식은 놀라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웬일인가?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저 바보였습니다. 아버님을 무시하고 상처드리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식은 당황하며 민준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어나시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 할 일입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박사님이시고 인공지능 연구에 선구자셨는데 저는 농사 짓는다고 무시만 했습니다. 만식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 병간호하시려고 모든 걸 포기하신 것도 알게 됐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으로만 아버님의 진짜 가치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만식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이런 식으로 사과받고 싶지 않다. 민준이 일어서자 만식은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지금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일세. 아니에요, 아버님. 중요한 건 학위가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이었어요.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던 그 마음을 저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처음에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시골 사람이 뭘 알겠냐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만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내가 학위를 숨긴 건 너를 시험하려던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어. 하지만 저는 아버님을 무시했잖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 처음부터 화낸 적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하겠나? 만식의 너그러운 마음에 민주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다시 배울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을, 진짜 사람 사는 방법을. 만식은 민준의 진심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라면. 그날 저녁 작은 집 마당에서 만식은 오래된 칠판을 꺼내왔습니다. 민주는 학생처럼 공책을 펼치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엇부터 배워야 할까요? 먼저 사람을 보는 눈부터 배우자꾸나. 만식은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무지만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민주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뿌리는 보지 못하고 겉만 봤네요. 그래.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식의 말에 민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성과나 성취로만 사람을 평가했네요.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는 것이고, 그날 밤 늦게까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인생의 진짜 선배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회일 수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만식의 조언에 민주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일세. 만식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진짜 배움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응, 서연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아버님 덕분에.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1년 후 2024년 가을 같은 감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만식의 조언과 기술 자문을 받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벌써 여러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투자 미팅 결과 어땠어요? 서연이 임신 8달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좋았어. 우리 기술에 대해 아주 관심을 보였어. 특히 아버님이 개발해주신 작물 생장 예측 알고리즘에 감탄하더라고. 만식은 겸손하게 웃으며 가마나를 따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없었다면 이런 아이디어도 못 떠올렸을 거예요. 민주는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만식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으로 농업을 혁신하겠다고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농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민준의 회사는 단순히 첨단 기술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식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기업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성과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서연의 말에 민주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정말 바보였어. 성공을 숫자로만 측정하려고 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성공하고 있잖아. 다만 방식이 달라진 거지. 실제로 민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민주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운영 방식도 만식에게서 배운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회사에서 제주도 출장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스마트팜 시설 견학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뭘 하겠나?
너 혼자 가거라. 아니에요. 농업 전문가로서 아버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정말로요. 민주는 이제 만식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학이나 경력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만식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그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아버님, 이 배추김치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허허, 별거 없어.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직접 해주고 싶거든요. 민준의 변화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아이 이름은 정했어? 서연의 질문에 민주는 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짓고 싶어요. 어떠세요? 만식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안 돼. 내가 지어야지.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 아이에게도 아버님의 이름을 물려주고 싶어요.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어요, 아빠. 그날 밤 민주는 홀로 감나무 아래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민준의 내레이션이 마음속으로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눈이 진짜 지혜라는 걸. 성공이라는 건 남들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걸. 만식이 밖으로 나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나? 아버님. 아니, 저희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가거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거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민준이었습니다. 만식의 정자와 민준의 이름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만식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서 현명한 아이로 자라겠네요. 민준의 말에 만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너희 둘을 닮아서 더 나은 사람으로 자랄 거야.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만식은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말입니다. 어느 가을날 감나무 아래에서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식, 아버지 민준, 어머니 서연, 그리고 3살이 된 꼬마 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성취구나.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민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